신분증이 55년 만에 싹 개편됩니다. 10년마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는 얘기부터 모든 신분증 규격을 통일한다는 얘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언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내년부터 진짜 적용되는 규정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 황금시니어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낭패 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발표된 국가신분증 표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도 운전면허처럼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10년, 20년 전 민증을 가지고 오는 분들 가끔 계시죠? 이런 경우 사진 속 인물과 본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느라 행정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런 점을 악용해 남의 민증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사진과 현재 본인의 모습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신분증 규격을 통일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신분증마다 달랐던 규격을 하나로 통일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시행이 된다면 모든 신분증 사진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번거롭게 여권용, 민증용, 운전면허용으로 따로 찍지 않고 편하게 한 장만 찍어도 되겠네요. 또 주민등록증에 표기되는 날짜도 통일된다고 합니다. 연도는 4자리, 월과 일은 각각 2자리로 맞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분증에 적히는 이름의 글자 수도 통일한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마다 기재되는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의 글자 수가 다 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만 약 2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해 모든 신분증에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19자라 민증의 이름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되는 사람이 전국에 딱 한 명 있는데요.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겠네요. 유효기간, 날짜와 사진 크기, 글자 수 규격 통일 이야기는 현재 추진 단계인데요. 시범으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때 모든 신분증으로 확대해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미리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모바일 신분증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대 통신사의 패스앱과 삼성페이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확정됐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이번 10월 8일 삼성전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이 적용이 되면 주차 요금을 계산할 때 국가보훈등록증과 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고 스마트폰만 내밀어도 됩니다. 신원 확인부터 결제, 할인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앞으로 일반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3대 통신사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앞으로 공공, 금융, 의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추가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핸드폰만 있다면 지갑이 없어도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물론 모바일 신분증 하면 항상 같이 붙은 이야기가 보안 문제인데요. 스마트폰 한번 잃어버리면 모든 개인정보를 탈탈 털리게 되는 걸까요? 잃어버리자마자 바로 분실 신고를 하시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앱이 잠금 상태로 전환되는데요. 생체 인증을 해야 풀리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악성 해커가 침입을 시도해도 이 생체 인증 덕분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 보안을 철저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부가 신분증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분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분증 노출 한 번으로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거나 악성 앱이 멋대로 설치되어 계좌가 털리는 경우도 많죠.
이제부터 신분증 노출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최대 50%까지 책임을 분담하는 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사고가 생기면 100% 본인 과실로 큰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본을 저장한 사진이 있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했던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인정되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신분증 하나에 모든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노출 위험이 큰데요. 그만큼 본인 확인이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특징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를 볼 경우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내국인은 주민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어도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가입자가 아님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고자 병원과 약국에서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현재 10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5월부터 전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분증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짜 적용되는 규정과 미정인 경우를 나눠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분증 유효기간, 사진 크기, 날짜 표기, 글자 수 관련 규정은 미정입니다. 삼성페이와 패스앱의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내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노출로 인한 사고, 피해의 일부를 은행이 책임지는 것, 병원과 약국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들 꼭 숙지하셔서 신분증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는 신분증,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돈 되는 최신 정보, 혜택까지 제일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